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5회차 2월이 됐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또 유로파가 있는 그런 팀이 비아레알이 있죠. 그 경기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국내 배당까지 보고 나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최종픽에서는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인플레이 게임 배너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FC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일단 주중에 FA컵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한승규와 이영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한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수원FC가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판정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원FC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강원이 원정에서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초안 때는 좀 수원FC의 승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었던 부분은 일단 강원의 이 전방에서의, 물론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전방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재환까지 없다면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원FC가 저는 강원이 수원FC 최하위권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수원FC 상대로는 병수볼, 또 빌드업 축구, 이런 점유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강원FC의 수비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슐마토프나 김영빈 또는 신세기가 나올 때도 있죠. 임채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지만 뒷공간에 대해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원FC의 역습이 좀 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수원FC의 경기력이 뭐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인데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경기는 이변을 좀 보고 있지만 초안에선 승을 봤었지만 그래도 강원의 최근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수원FC가 또 후반전에 체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 경기력 역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톡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제주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죠. 무승부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제주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두 팀 다 일단 주중에 FA컵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오재석 선수는 출전 여부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무구사가 FA컵에서 이제 교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일단 홈에서 좋은 팀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3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현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다소 많습니다. 반대로 또 인천의 승리가 좀 적습니다. 제주 상대로. 한마디로 제주가 인천 상대로는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안에서는 좀 무승부를 좀 봤었습니다. 일단 두 팀의 경기력을 좀 대입을 했었을 때는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뭐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것 같고, 좀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린다면 저는 승패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무승부의 투표율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마감 때쯤이 오면 이거보다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그렇게 본다면 무승부로 너무 느껴지는 경기는 오히려 무승부가 안 나올 때가 많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을 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과 패 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지한이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무사의 컨디션이 뭐 100%인지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복귀를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홈에서의 인천 반면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승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제주의 승은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인천의 승무 투픽 정도면 저는 막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FC서울 대 대구FC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대구는 주중에 FA컵이 없었고요. 아침에 진출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또 패배를 했습니다. 이 서울 더비였었는데 이랜드에게 패배를 했고요. 근데 뭐 이랜드는 지금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기성용, 박주영, 그리고 조영욱은 FA컵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FA컵까지 포함을 하면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무 3패로 승리도 없고 단 1무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을 정도로 세징야가 있을 때도 원정에선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징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리해서 출전시킬 것 같진 근데 뭐 지금 대구 상황이 좋진 않아서 무리해서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뭐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서울이 대구 상대로는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서울에게 좀 유난히 맞대결에서 승리가 최근 10경기 동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서울의 단통 승만 좀 가져가려고 했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서울의 패배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구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도 있고 사실 대구가 홈에서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력이 좋았다라기보다는 홈에서의 이런 관중 버프가 조금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정을 서울 상대로 서울이 4연패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단통 승만 바라봤었지만 이 최종 때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일단 배당이 좀 서울 쪽이 높게 책정이 됐고 주중에 FA컵 물론 컷 경기이긴 하지만 그 컷 경기에서 패배한 그 부분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중에 이랜드를 잡아냈다면 저는 서울의 단통 승으로 가져갔었겠지만 이랜드까지 패배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서울은 연패를 끊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이 경기는 좀 안전하게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용과 박주영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여기서 조영욱까지 출전이 좀 어렵다면 저는 이 경기는 세징야가 없는 대구라도 좀 서울이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광주FC 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고요. 네, 광주는 주중에 FA컵이 있었습니다. 포항은 FA컵이 없었고요. 광주는 이찬동, 이한샘, 원원상, 김종호 이렇게 좀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한샘은 뭐 시즌 아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두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일단은 광주가 홈에서는 포항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광주가 포항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포항에게 좀 약했고 무승부도 적습니다. 포항이 광주 상대로는
거의 뭐 그냥 담당 일진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이 경기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광주의 결장 예정자 그리고 상대 전적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항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광주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가신다면 무패 또는 광주의 단통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투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포항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항이 분명히 경기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텐데, 그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시의 연계나 크베시치의 활동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상대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한샘이 없지만 뭐 한이온이 아마도 출전할 것 같은데, 뭐 한이온과 알렉스의 이런 세트백 조합으로 나오겠죠. 근데 뭐 3백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4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알렉스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 성남에게 뮬리치에게 완전하게 이제 역습 찬스를 내주면서 실점을 하긴 했었지만, 이 포항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주가 일단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내렸을 때, 라인이 높지 않았을 때 알렉스가 저는 포항의 지금의 공격진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오히려 역습으로 나아갔을 때 포항의 수비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지금의 전문 센터백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포항이라면 저는 광주가 역습으로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초안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조금 더 승에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커서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울산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주중에 FA컵이 있었죠. 김민우, 고승범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했었고, 이청용의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불투이스는 좀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좀 승리가 좀 수원삼성이 울산 상대로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홈에서는 울산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원삼성이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도 일단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좀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과 울산의 최근에 흐름을 비교했었을 때 연승을 하고 있는 울산에게 이렇게 높은 정배당을 줬다면 너무 좀 꿀배당이지 않을까. 국내 배당에서는 2점대 초반이나 아니면 1.9점대에 가까운 그런 배당이 책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꿀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초안과 동일하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좀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수원이 일단 울산 상대로 너무나도 좀 약했었고 홈에서 특히나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의 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패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최종픽 때는 좀 바꿨습니다. 이 경기는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울산이 뭐 경기력에서는 우세하죠. 하지만 울산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 1점 차의 승리였고 좀 간신히 이겼던 경기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수원삼성의 수비 자체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 뭐 결정력이 나쁠 뿐이지 경기력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위 전북 대 3위 성남의 경기고요. 전북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이 있었고 뮬리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성남이 전북 상대로는 좀 약했지만 무승부를 좀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일단은 전북이 홈에서는 성남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이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 성남 상대로는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패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경기력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성남이 전북 상대로 물리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경기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있는 주중 경기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전북이 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이 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전북이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전북이라면 뭐 무난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단통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경기들입니다. 7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사수나 대 엘체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엔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엘체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엘체 상대로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는 경기력을 봤을 때 엘체가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오사수나가 좀 하위권 팀들을 만났을 때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점대도 아니고 1점대 오사수나의 정배당이라면 엘체 경기력이 뭐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사수나 역시 좀 하위권 팀들을 만났을 때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낮은 배당이라면 승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지만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5위 소시에다드 대 4위 셀비아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셀비아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세비야 상대로는 유난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소시에다드의 홈일 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초안 때 예상했던 대로 세비야가 근소한 차이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안 때는 좀 소시에다드의 승 쪽으로 좀 이변을 생각을 했었지만 소시에다드가 세비야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경기력만 대입을 해봤을 때 다비드 실바가 없는 소시에다드라면 세비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바꿨고요. 일단 두 팀이 체력적으로 좀 비등한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전방에서의 이삭 선수는 뭐 한 방이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이런 결정력에 있어서는 다비드 실바가 없음으로 인해서 좀 창의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비야 역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결국에는 뭐 또 측면이나 뭐 세트피스 또는 크로스 공격일 텐데 소시에다드가 뭐 라인 컨트롤이 좀 불안해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크로스 공격이 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투픽으로 쓰거나 아니면 지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경기인데요. 그렇게 보는 부분은 소시에다드가 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흐름적인 분위기가 됐다라는 생각과 세비야 역시 패배할 흐름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승부 투픽으로 꺾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위 알라베스 대 16위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전적이 많지는 않지만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 우에스카가 알라베스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배당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뭐 2점대 초반은 아니고 중반대 배당이라서 사실 뭐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에스카가 알라베스 상대로 연승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적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2연승인데 2연패로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 후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라베스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라베스에게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에스카도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연승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알라베스가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의 한 방은 보유하고는 있지만 결정력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에스카의 최근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승을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승무패가 너무 다 느껴져가지고 좀 지우고 싶기도 한데 만약에 투픽으로 가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우에스카보다는 배당 때문에 좀 승무 투픽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위 아틀레티코 대 22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홈에서는 그래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율이 좀 너무 몰려서 이게 딱 부러지기 딱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에이바를 상대로 강했었고 홈에서는 에이바를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3경기째 승리가 없는 에이바르가 뜬금없이 리그 1위 팀을 잡아내기에는 아틀레티코가 한 3명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무승부를 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투표율이 좀 너무 몰렸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약간을 고민하긴 했었지만 투표를 보고 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바를 상대로 부러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르마나 펠릭스, 트리피어와 같은 이런 주축 자원들이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이바르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고메즈가 퇴장을 당했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일단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연패가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발렌시아의 원정에서의 전적 엘체랑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원정에서 2승 4무 9패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베티스는 홈에서의 전적이 좋고 이글레시아스가 결장 예정이긴 하지만 발렌시아 역시 막스 고메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노마크하는 부분이나 공간도 좀 많고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픽에서 이 경기를 다 베티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셀타비고 역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도 사실 순위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원정에서 이런 전적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만큼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선 호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디스도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셀타비고 상대로 3연승을 하기에는 경기력이 그다지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저는 셀타비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이 경기를 꼭 무승부까지 좀 바쳤을 것 같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카디스의 이런 수비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모습과 셀타비고가 원정이라는 점에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방에서의 아스파스나 미나 그리고 이 놀리토 이런 3인방이 굉장히 좋은 호흡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3명을 믿고 카디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또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15위 헤타페 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5승 5무 6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근데 뭐 레알은 일단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4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가 리그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4연승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레알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헤타페 승까지 좀 고려를 해서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헤타페가 레알 상대로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뜬금포로 승리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을 좀 배제를 했고요. 저는 이 경기를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알은 일단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리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레알의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헤타페가 일단은 위나르 선수가 결장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쿠보가 들어왔긴 하지만 뭐 쿠보를 엄청 중요한 자원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밀리탕이나 나초가 수비적으로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라모스와 바란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에 비해서는 배당이 다소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일단 헤타페의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라는 생각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비아레알은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 및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오늘 새벽에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한테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지금 최근 이 전적들이 두 팀 다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이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투픽을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배당 자체, 투표율 자체가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도 확실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우거나 아니면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레반테의 승으로 좀 도전적으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레반테는 동기부여 자체가 좀 큰 팀은 아니고 비아레알은 일단 다음 주에 유로파가 있기보다는 그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좀 주중에 쉬기 때문에 이 주말 경기 역시 좀 버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아레알의 최근에 그래도 뭐 경기력 자체가 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과 레반테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지는 뭐 수비 가담이라든지 공간도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승패 투픽을 가져가고 싶지만 폴더를 이 경기에 쓰긴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 레반테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수원FC의 단통 무승부
2번은 인천의 단통 승리, 3번은 FE서울의 승무 투픽, 4번은 광주FC의 승패 투픽, 5번은 수원삼성의 무패 투픽, 6번은 전북현대의 단통 승, 7번은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 8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 9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11번은 베티스의 단통 승, 12번은 카디스의 단통 패배, 13번은 헤타페의 무패 투픽, 마지막 14번은 레반테의 단통 패배. 일단 뭐 라리가가 경기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K리그에 투픽을 3개를 쓴 이유는 일단 라리가 자체가 이번 주에 좀 투픽으로 이 경기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K리그가 난이도가 이번 주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변이 보이는 경기들이 있는데 확신이 들진 않아서 일단 K리그에 조금 더 투픽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